그래서 한 2주가 좀 안 됐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종착역이 다가왔어요.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 모든 학창 시절이 끝나게 될 텐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강하고 나서 너네랑 같이 찍은 사진 쭉 보는데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으니까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짧게 메시지를 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만들었고요. 혹시 이렇게 여태까지 공부를 안 했다면 적어도 오늘부터는 이제 진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꼭 제가 하라는 대로 좀 어느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수능 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니면 실전 감각이 부족해서 시험을 못 보지는 않을 거니까 이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수능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럼 대부분 다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뭔가 걱정이 되고 그럼 집중이 잘 안 돼.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뭔가 해도 의미가 이제 없을 것 같고 그래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막 엄청 갑자기 상승하냐 그러진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주일 남은 시기 동안 그렇다고 막 멍하니 있으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되게 뒤숭생숭할 때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분명히 문제가 수능 때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좀 특히 코로나라서 더 행동 과제에 신중을 해야 되고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 집중이 안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공부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집중력이 필요 없어도, 그러니까 집중력이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는 공부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 절대 하면 안 돼. 의식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자꾸 공부해서 알게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막 새로운 문제를 막 풀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막 수학에서 특히 수열을 하고 있는데 막 점화식 같은 거 새로운 거 막 꺼내가지고 뭐 외우고 있거나 이런 진짜 멍청하고 바보 같은 공부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차피 니네 더 불안감만 가중해. 그래서 뭔가를 모르는 걸 알게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 아는 걸 좀 더 굳건히 다지게 하고 여태까지 배웠던 걸 지키는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 반복만 해. 내가 파이널 교재 나눠주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그게 너네한테 중요한 거야. 그냥 했던 거 계속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수능날에 어떻게 하면 긴장감을 줄일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는 철저히 수능날의 사이클에 맞춰서 살아. 알겠지? 수능날의 사이클에 맞춰서 산다는 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상 시간은 여러분들이 아마 고사장까지 가는 시간 다 고려하면 아마 6시에서 6시 반에 무조건 일어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일어나는 걸 권장드리고 이거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알람을 한 3, 4개씩 맞춰놔. 그렇게 해서 꼭 이때 일어날 수 있게 연습을 오늘부터 꼭 하시고요. 그리고 각 영역별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 이거 매번 얘기했었지. 국어 영역 시간에 국어 공부하시고요. 수학 영역 때는 수학 공부하시고 그때 국어 문제를 풀라는 거 절대 아니야.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여태까지 했던 공부 다시 읽고 또 보고 또 풀고 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잘 때는 무조건 12시 넘기면 안 돼. 절대로 넘기면 안 돼. 무조건 12시 전에 자시고요. 그리고 너네가 꼭 해줬으면 하는 한 가지 더는 뭐냐면 핸드폰 하면서 자지 마. 핸드폰 하면서 자면 너네 잠 되게 방해된단 말이야.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만큼은 핸드폰으로 차라리 그럼 음악을 틀어놓고 자던가. 그래서 잠이 안 올 거야 분명히. 근데 이거 자고를 해야 돼. 그래야 너네 수능 전날에 분명 잠이 안 와. 근데 이때 자는 연습을 안 해놓으면 너네 그때 잠 안 와서 막 진짜 새벽 3시, 4시 이렇게 잠들면 진짜 대참사야. 그러니까 꼭 내 말 듣고 잠 안 온다고 뻐기지 말고 10시에는 그냥 침대에 가서 누워. 그래서 침대에서 누워서 잠 안 오면 스탠드 같은 걸 켜서 영어 지문 읽다 자. 바로 잠올까? 꼭 그거 꼭 해라. 그러니까 10시에는 무조건 침대에 눕는 거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평소대로 행동하세요. 평소대로. 갑자기 뭐 안 하던 운동을 한다던가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면 안 돼. 그러면 긴장감만 더 생긴단 말이야. 매번 얘기하잖아. 수능을 제발 신격화하지 마. 그냥 11월 18일에 그냥 2021년에 원래 365일 중에 하루에 불과해. 그냥 그날 시험 보는 것 뿐인 거고. 너네가 그걸 자꾸 부담스럽게 여기게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자, 이제 각 과목마다 알려줄게. 일단 국어는 너네 화작 원매로 선택 과목 생긴 1세대잖아. 그래서 어느 세대보다도 너네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을 진짜 닳도록 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6월, 9월 모의고사를 10번도 안 봤다. 이거 위험해. 10번 이상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세대인 학생들은 반드시 그날 그 해에 있는 6월, 9월 평가원을 정말 시험지가 찢어질 때까지, 달 때까지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 경향뿐만 아니라 이 시험 문제가 어떤지 고성까지 다 꿰뚫어야 돼. 멍청하게 EBS 만점 마무리 이런 거 풀지 말고 그냥 차라리 평가한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그거 분명 도움될 거야. 그래서 지겨울 때까지 봐. 새로운 거 풀지 말라고. 지금 어차피 해봐야 남은 게 꼴랑 EBS나 사설 모의고사일 텐데 그거 푸는 시간에 차라리 문학 작품 한 작품 더 외우고 원매 화작 기출문제 한 번 다시 더 풀어보고 비문학 차라리 평가원에 있는 기출 한 번 더 읽어보는 게 100배, 1000배, 만배나. 제발 풀지 마. 그래서 비문학은요 그냥 3개년 정도만 보세요. 올해 6월, 9월 포함해서 작년, 재작년 정도만 봐도 일주일이면 최고 넘칠 거야. 여기에 있는 모의고사에 들어간 비문학 지문만 읽으세요. 평가원만 읽으세요. 또 막 교육청 끼지 말고 딱 평가원 거 3개년만 보시고 명심해야 돼. 비문학은 평가원에서 출제한 거 아니면 진짜 쓸 데 하나도 없어. 막 EBS 거 읽고 있지 말고 그냥 기출 문제만 보면 돼. 자, 문학은 현대랑 고전으로 찢었거든. 현대 같은 경우는 평가원 3개년이랑 올해 6월, 9월이지 거기에 있는 거 문제를 계속 한번 풀어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풀고 있는지 개념 정비는 제대로 됐는지 그거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현대시랑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너네가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을 보기에 맞춰서 제대로 읽을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평가원에서 나왔던 거 위주로 계속 반복 훈련하시면 될 거고요. 고전 같은 경우는 내가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계속 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고전만 미친 듯이 읽어. 그러니까 고전은 EBS 하셔도 돼요. 고전 EBS 하시되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실린 작품들 10번씩만 쫙 빠르게 읽고 알겠지?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작품이 딱 나왔을 때 제목만 보더라도 이거 대충 어떤 작품이겠구나 정도의 감각이 생길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할 시간 없으면 고전이라도 보세요. 특히 고전 시간은 작품 달린 거 있잖아. 그거 그냥 계속 읽고 고전 소설은 읽지 말고 그 EBS 해설지 보잖아. 그럼 거기에 정답 밑에 줄거리 요약해 놓은 거 있어. 그거 계속 들이다 보면서 계속 외우면 돼. 알겠지? 간단하지? 그러니까 고전은 이렇게 내신 공부하듯이 하셔도 돼요. 알겠죠? 되게 중요해요. 고전은 꼭 그렇게 하시고요. 자, 화작이랑 원매는 화작 같은 경우 나 시드 공부할 때 너네 필요한 기본 유형만 계속 시간제게 풀리고 실전 연습 시켰잖아. 화작은 그거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것도 당연히 여태까지 했던 기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했던 건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원래 했던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가원 말고 교육청 거 있으면 교육청 것도 같이 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매 같은 경우는요 문법 문제만 쭉 모아놓은 거 있을 거야. 그런 것만 해가지고 미친 듯이 계속 풀어. 그러니까 화작 고르신 분은 제가 시드 가르칠 때 했던 대로 하시면 되고 원매 고르시는 사람들은 내가 브랜치 3에서 어법 문제 계속 풀린 거 있지.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 구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작이랑 원매에서 조금 안정적인 시간 확보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문학에서 흥결이 없도록만 하면 비문학을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겠죠. 그러면 성공이야. 그러면 2등급 이상 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비문학보다는 오히려 얘네 화작, 원매랑 문학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만 하셔도 돼요. 이거 했는데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비문학 틈틈이 짬짬이 읽으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수학이야. 문과 애들 특히 확동 있지? 확동 정비 안 된 거 있으면 잘 봐. 특히 확동 같은 데서 이항정리 이런 거 아직도 못 풀고 있거나 이러면 진짜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3점짜리 틀리고 있으면 차라리 확률과 통계를 해. 차라리 소환수 일단 챙기고 확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2점 3점짜리 틀리면 진짜 치명타이니까 여기에 만약에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문과생이라면 여기 있죠? 이거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인강 같은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빨리 개념 돌린다든가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은요,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다 하려고 하면 양이 좀 벅차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문과는 수투랑 확통 위주로 하시고요.
이과는 수투랑 미적 내신 기와 이거 위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예외가 있는데, 나는 미적분 괜찮다, 근데 진짜 삼각함수가 진짜 박살났다,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삼각함수 당연히 해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부분이 막 붕괴된 수준이 아니라면 저는 웬만하면 수투랑 선택 과목 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문제 풀지 말라고 했다네요. 평가원수론 문제만 풀어. 그냥 평가원 기출만 푸세요. 자기 스토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기출문제 뭐 하는 거 4점짜리 틀렸던 거 있지? 그거 또 풀어봐. 또 틀릴걸? 차라리 그 문제를 풀고, 또 문제 많이 풀지 말고 그냥 내가 자주 틀렸던 문제 있지? 그런 것만 섞어가지고 하루에 한 20문제만 풀어도 그거 많이 푼 걸 거야. 알겠지? 오래 걸려도 좋아요. 여러분들 힘으로 4점짜리는 반드시 풀었던 거, 특히 틀렸던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거 하지 말고 했던 거 하지 마시겠죠? 자, 마지막 영어. 영어는 내가 하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잔소리지, 잔소리. 영어 같은 경우 진짜 절대 새로운 거 진짜 제발 하지만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하고 하나도 효과 없어. 70분 재고 모의고사 니네 여태까지 해봤잖아. 의미 없잖아. 70분 어차피 모자라잖아. 모자란 이유가 70분 재고 연습을 안 해서가 아니라니까. 그냥 딱 하나야. 너네가 독해를 못하니까, 독해가 오래 걸리니까 그래. 그럼 독해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글을 많이 읽어야지. 이거 언어인데 너네가 한국어 잘하게 된 거랑 똑같다니까. 우리가 한국어 잘하게 된 거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모국어라서 맨날 써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보라고 한 거야. 영어는 맨날 봐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읽었던 거 봐. 그래서 내가 파이널 뮤직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내가 니네 공부 안 할까봐 일일이 하루하루 다 정해가지고 다 4질문씩 섞어줬잖아.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한 사람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부터 실린 그 교재 그 질문들이 싹 다 니네 6월 9월에 있는 것만 모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오늘 그 지정해준 날짜에 맞춰서 꼭 한 문제씩 10번씩 봐. 그럼 총 4문제니까 40번이잖아. 그걸로 됐다니까. 알겠지? 더 하고 싶으면 내가 줬던 트렁크, 브랜치 1, 브랜치 2 정규교재 나머지 것들 봐. 그것만 해도 족하다고. 그러니까 믿어. 너네 여태까지 나는 문제풀이 많이 해서 그것도 차고 넘쳐 엄청 많이 한 거야. EBS도 심지어 수능 완성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만해도 돼. 복습을 통해서 차라리 영어는 계속 익숙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는 무조건 하루에 30분씩은 꼭 해달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니까 영어는 맨날 해야 돼. 심지어 수능 전날에 소집일까지 맨날 해. 알겠지? 그래서 맨날 꼭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반복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복습이. 그거 수능만 그런 거 아니야. 너네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토익, 텍스트, 토플, IELTS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때도 마찬가지야. 했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특히 듣기. 너네 이제 수능 듣기는 쉬워서 그렇지 나중에 너네 특히 탭스랑 토플 같은 거 듣기 가면 이제 박살 날 거거든. 정말 어려워. 듣기는 진짜 명확해. 내가 너네한테 맨날 디테이션 듣기 복습시킨 거랑 똑같이 하면 돼. 매번 본 놈이 이겨.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은 놈이 이겨. 알겠지? 자, 마지막인데요. 혹시 이거 보기 전에 넷플릭스 들어갔으면 반성해라. 넷플릭스 들어가지 말고 롤도 그만 들어가고 피파도 제발 그만 들어가. 좀 있으면 할 수 있잖아. 다음 주면 여러분들 밤새 게임을 하든 넷플릭스를 보시든 여행을 가시든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죠? 지금 너네 수능 본다고 지금 사회 지금 올스탑 시켰잖아. 고등학생들도 지금 학교 안 나가고. 일주일만 참아. 일주일만 공부 좀 해주세요. 공부 안 된다고 핑계, 그거 네 핑계 대는 거잖아. 합리화하는 거고. 그래 봐야 당신만 손해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남았으니까 오늘 혹여나 이 영상 보기 전까지 조금 회의해서 기강이 풀렸다. 다시 정신 단단히 쪼으시고 다시 공부 다시 시작하세요.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영어는 내가 높아심을 또 얘기하는데 하다 말다 이거 진짜 최악이야. 진짜 위험해. 그러니까 뭐 세트로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모든 과목 다 똑같이 그냥 했던 거 계속 하세요. 왜냐면 했던 거를 하는 공부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가 없어서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냥 하면 되니까. 그죠? 그냥 귀차니즘만 이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꼭 그거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되거든. 알겠지? 일단 마무리 멘트 하기 전에 그래서 그 수능 전날까지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수능 전날에 예비 소집일이죠.
학교 가시면 예비 소집일날 수험표랑 여러 가지 안내사항들 좀 받으실 텐데 수험표를 받으면 가채점표도 같이 딸려 나올 거야. 가채점표는 스티커처럼 돼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수험표 뒤에다 붙이시면 되고요. 가채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수시 쓴 사람들만 쓰시는 거야 사실은. 수시에서 내가 수능을 이만큼 봤으면 정시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채점을 하는 거지. 정시 몰빵로는 절대 가채점 하지 마세요. 어차피 12월이면 너네 성적 알게 되니까 가채점 절대 하지 마시고 정시 몰빵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 수시 이제 수능 끝나고 봐야 되는 애들 최저 있는 애들은 가채점을 꼭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예비 소집일에는 너네 반드시 어느 학교에서 보는지 그때 이제 너네 수험표 오른쪽 하단에 보면 너네 학교 나올 거야. 어디서 보는지. 그럼 반드시 그 학교를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본인이 대진고다면 뭐 저동고나 중성고 이런 학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학교를 반드시 꼭 가보세요. 그래서 루트도 좀 익혀놓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시험 보게 될지 미리 좀 알아두는 거 중요하니까 예비 소집일에는 뭐 공부를 빡빡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가서 시험 볼 학교가 어딘지 이런 것 좀 알고 컨디션 관리 위주로 조금 차분히 쉬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이프 사이클 잘 지키셔야 돼요. 수면 패턴 특히 제일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안 하던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때는 그냥 도시락 같은 경우도 되게 무난한 메뉴로 가져가셔서 젖을 많이 먹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하시고요. 핸드폰은 제발 웬만하면 되도록 가져가지를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제가 다 수업하면서 알려줬으니까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들 에이 뭐 됐겠지 뭐 이러지 말고 단단히 충분히 잘 준비하시고 건방 떨지 마시고 그리고 유난 떠셔도 돼요. 유난 떠시고 그렇게 해서 탄탄히 모든 시나리오와 모든 변수를 다 대비하고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다음 주에 시험 보시고 끝나겠죠. 일단은 작년 12월 14일에 이 학원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 학원에서 첫 고3을 맡게 된 건데 일단 너네한테는 정말 고맙다라는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다. 너네 아니었으면 내가 4년 동안 미루고 미뤘던 교재도 못 만들었을 거고 이렇게 수업 연구를 열심히 했을 수도 없었을 거고 너네 입시 도와주겠다고 입시 연구도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 거야. 다 솔직히 너네 덕분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네가 믿고 따라와 주는 만큼 나도 그만큼 보답을 해야 되니까 나도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거 같기도 하거든. 그래서 내가 늘 너네한테 얘기했잖아. 나중에 내가 혹여나 대한민국에서 영어 강사로 정상에 서게 되면 너네를 꼭 기억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정상에 서지 않더라도 그래도 늘 기억하고 살고 싶어. 너네한테 빚진 게 좀 많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네 덕분에 올해 내 인생이 한껏 업그레이드 됐고 앞으로도 너네 덕분에 한껏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네도 앞으로 더 성장해서 더 멋진 어른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나한테 수업을 들어줬던 이 사람들 정말 한 명 한 명 다 고맙고요. 어떻게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네. 그냥 진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한 번 맺은 인연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고민 있고 걱정이 있다면 주저없이 저한테 연락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냥 사제 관계만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나 니네 수능 성적 안 물어. 원래 내가 고3 하면 맨날 너네 점수 안 물어봐 사실. 점수 안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일단 내가 관심이 딱히 없어요. 잘 보면 니들이 잘나서 잘 본 거지 사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여나 못 봤다고 하더라도 죄책감을 갖거나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너네가 뭔가를 하나 얻어갖고 뭔가 하나를 배웠으면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시험 못 봤다고 나 막 회피하거나 그러지 마. 알겠지? 난 진짜 너네 성적에 정말 1도 관심 없어. 그냥 나랑 수업했으면 그걸로 된 거고 그거 자체로 나한테 소중한 거니까 절대 그런 걸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겠죠? 너네가 고졸로 끝나든 재수를 하든 나중에 가서 반수를 하든 학교를 그냥 가든 다 정답은 없어.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또 내년에 수능 공부가 더 필요하다 그럼 나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도와드릴게요. 알겠죠? 죄책감 갖지 말고 잘 준비 마무리 잘 하고 준비 잘 해서 시험 다음 주에 잘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수시 준비하시는 분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수시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안 되시는 거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내년에 술 한잔 할 테니까 그러면 나오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진짜 끝. 자, 고생 많았고 1년 동안 일주일만 더 고생해서 마무리 잘합시다. 그러면은 내년에 봅시다. 고생했습니다.